다음 차는 5번째 차량입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들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분들 사줄 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애기 태우고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딱 봐도 뭔가 구형이긴 한데, 뒤에 테일램프, 뒷 브레이크 등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좀 구형이긴 한데, 좀 우리 와이프들은 이제 어떤 거 신경 쓰냐? 브랜드 신경 씁니다. 모델이 뭔지는 솔직히 크게 관계없어 하는 경우도 많고, 옵션도 사실 엉뚱만 있으면 된다, 핸들 열선도 필요 없다, 그냥 이제 뭐 BMW 사준다고 하면은 되게 좋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한 다 해서 1000 될까요? 계산해 볼게요. 870, 그 다음에 매도비 44. 일단은 870에 이전비 한 7.5, 과표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65 잡을게요. 그리고 870, 매도비 44, 그 다음에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이게 나왔을 거예요. 성능 기록 보면 밑에 71만원. 와, 비싸다 이거. 근데 이제 한 달 2000km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수입차는 수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71.3 정도 잡으면은, 아, 성능 책임 때문에 이게 오버됐네. 옛날이면 20만원이면 해결될 거를 너무 올랐어. 이제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저걸 내야 됩니다. 다 해서 1050 정도인데 BM을 산다. 상태 보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디젤입니다. 연식은 12년 11월에 최초 등록일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은 최초 등록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 연료 종류는 뭐 여기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차 번호 여기 나와 있고, 키로수 14만 1000인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봐야죠. 제가 보고 일단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팔려야 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당장 괜찮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차가 좀 뭔가 이상이 있네 라고 하면은, 그때 수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50만원 이내로 잘 안 끝나죠. 그래서 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돈백은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탈만할 것 같아요. 이거 누구 보여줄 때도 사실 다른 집 그 엄마들이 볼 때 있잖아요. 몰라요. BMW 끌고 다녀. 이렇게 해서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요거랑 그 인피니티 Q30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이제 와이프들이 좀 타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국산차 타고 다니면은 같은 금액으로, 물론 이제 LF 타시는 그 사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아반떼 타시는 그 사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한데,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앞에 전방 감지 센서도 있어 보이고, 요걸로 이제 라이트 조절하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는 여기 위에다가 사제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 비쳐서 그렇지 실물로 보면은 나름 잘 보이지 않을까 싶고, 블랙박스 있는데 사용 잘 되는지, 근데 보통 한 50% 이상의 확률로 괜찮은 쓸만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게 생긴 거 보면은 얘가 뭐 단단하게 뭔가 나 BM이야 라는 느낌으로, 구형이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오래된 듯한 느낌은 좀 덜하게, 버튼 상태들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벤츠는 여기 다이얼 같은 게 있어갖고 좀 구형틱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BM은 좀 괜찮지 않을까. 기어노브도 요즘 차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능 기록부 보면요, 점검 자격이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누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사고도 펜다 하나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숨은 이력 찾기 뭐 그런 거 보셔도, 뭐 이런 거 이제 다 깨끗한 거 보셔도 안심하고 이제 하고서 방문하셔갖고 이제 딜러 말만 믿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주위 분들이 갖고 계신 거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직설적으로 제가 이제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펜다 하나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다 해서 1050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여기도 분리형으로 돼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깨끗합니다. 여기 사용감도 그렇고, 뒷자리 여기다가 애기 태우고 아이소픽스 이렇게 해갖고, 카시트 이렇게 해갖고 애기 태우고 다니면은, 뒤에는 좁지만 그래도 어디 다닐 때 뭔가 뭐 이런 느낌? 어떤 차가 지나다녀도 엄청 쪽팔리는 차는 그런 느낌? 운전할 때도 뭔가 재미가 느껴지는, 뭔가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연비도 이제 경유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반떼 AD 모던입니다. 앞에 이제 그릴을 바꿨는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정품 아니고 사제 내비게이션이, 후방 카메라 나오고, 사제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기 안 좋아서 8인치 정도는 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축구방이랑 차선 이탈까지 있는 것 같은데, 공갈 버튼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갈 버튼이란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아예 눌리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뒷자리 매우 깨끗하고요. 약간의 썬팅 변색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하고 타면은 좀 더 이제 만족감 있게 탈 수 있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 루프 스킨이라고 해서 위에 긴 발라놨다 라고 하는 부분만 해놓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드레스업만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요 휠이 모던에 들어가는 휠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룸밀러에 없으니까 여기 따로 이제 외장으로 있겠죠. 요즘에는 태양열로 충전을 또 하니까 뭐 내세울 게 없으면 사진을 잘 안 찍기 때문에 여기 룸밀러 사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엔진룸 사진은 보통 이제 형식적으로 찍는데 의미는 없어요. 누유가 보이는 건 이 틈인데 사진으로는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기 같은 거 있는 거는 광택집에서 나오자마자 사진을 촬영을 광택집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광택 직후에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능 기록부 아까 그냥 봤나요? 올해 12월 9일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24년 1월 8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휀다 하나 있는데 보통은 범퍼랑 세트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도어, 운전석 문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실 미세 판금 왼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여기 8번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안 보십니다. 근데 밑으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은 경미한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경미하기는 경미하지만 이거를 보고 안 보고의 느낌은 나 사기 맞았어. 여기 다 써져 있는데 안 보신 거죠. 딜러가 이제 포장을 할 때 성능 기록부 안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이제는 아셨죠? 그러니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15번인데 가운데에서 보통 조금 내려오는 이 정도 보시면은요.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밑에는 거의 안 적고요. 가격 조사 산정자 이거는 이제 딜러들이 적는 건데 보통 안 적습니다. 그래서 점검자만 보통 적는데 이렇게 위에만 보셨을 때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들어온 날짜 보고. 근데 저는 이 차를 왜 선정을 했냐, 이 가격에 원래는 밸류 플러스라든가 럭셔리 아니라 그 등급이 있어요. 럭셔리 등급 같은 스마트 전에 럭셔리에 좀 속하는 등급이 있는데 맨 밑에 깡통 디럭스 그 다음에 럭셔리 이렇게 옛날 생각을 갖고 보게 되면은 럭셔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마트라는 등급을 보통은 많이 하는데 스마트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밸류 플러스보다도 좋아요. 그리고 드레스업도 좋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 그 가격으로 요걸 사는 건데 키로수가 좀 이제 살짝 있으무리하고 여기 넘버도 약간 이제 꼬깃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 것 같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뒤 브레이크 등까지 면발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면발광이면 드레스업 효과가 야간에 엄청 가미가 되거든요. 여하튼 아반떼 AD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 그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에서도 했었었는데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요거는 핸들 쪽 보면은요 GAP라고 해서 스마트 드라이빙 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임팔라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있어서인지 판매 속도가 약간은 느린 상태로 있는 건데요.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다 있고 3.6 LTZ면은 웬만한 거 뭐 뒷자리 열선 뭐 다 이렇게 전동 시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파워 트렁크 있고 그런 거예요. 휠 스크래치 조금 있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누가 보시든지 봐줄 만한 수준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경미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성능 기록 보면은 그 검사 날짜 이제 11월 19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차량 옆에 조금 있는 거 빼고는 뭐 없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누유 누수 없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날짜 5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달이 다 돼가는 건데 이제 금액을 그래서 좀 내렸습니다. 더 안 내려가길 바라는데 이 차량은요 1100에 드릴 거예요. 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갔고요. 곱하기 한 7.5% 하면은 82만원 1100. 그다음에 매도비 44,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한 10 얼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 해서 1236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임팔라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다 보셨고 옵션 썬루프 뭐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통풍 그다음에 이거 전동으로 핸들 조절하는 거 다 있다. 뒷자리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 드라이빙 팩이 있기 때문에 뭐 차간격 뭐 그런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동영상 드리고 하겠습니다. 승차감이 묵직하게 잘 나갑니다. 다음 차는 산타페 더 프라임 2륜 2.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오늘 저희 동네 난리가 났네요. 자, 내비게이션 싸제 아틀란 내비가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스마트키 있고 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블랙박스 있고요. 뒷자리 깨끗합니다. 네, 썬팅이 조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썬팅은 제가 희망하시면은 한 바퀴 그 해드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은 거는 아니고 서비스는 서비스니까 그냥 적당히 쓸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썬팅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보이는
거니까. 뒷유리 썬팅은 이제 떼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 차니까 금액도 다른 차에 비해서 더 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휠 스크래치도 좀 있으니까요. 솔직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포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난 겁니까?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 더 난 겁니까?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멍청이처럼 말이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사고 딱히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많이 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만든다고 좀 이제 이런데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판금도색 깨끗하게 해놓은 차량입니다. 여기에 썬팅 서비스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로 말이죠. 누유두수 없고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나름 따끈따끈한 차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스마트키고 그다음에 통풍은 없어요. 뒷자리 열선은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그렇습니다. 키 2개 있고, 산타페 DM 아니고요.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키로수 13만 5천 킬로입니다. 이 차는 1190에 드리겠습니다. 7% 요거는 대형 승용이 아니고 그냥 중형이기 때문에 7% 잡으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고, 83 119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11 잡죠. 12? 11?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정확한 거는 성능 책임 보험료는 솔직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더 불려서도 아니고 어차피 나와 있는 거거든요. 2, 30만 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수입차 아니니까. 1328만 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류 투싼 1.7은요 그 7단 DCT가 들어가는 거 얘기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6단이든 8단이든 문제가 없을 만한 차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단 DCT입니다. 전체 차량 수명 중에 한 번 정도는 미션을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만 잘한다면은 미션을 뭐 평생 한 2번 정도는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데, 금액이 그래서 괜찮을 수 있어요. 게다가 흰색에, 이거 누가 봤을 때 뭐 7단입니까? 누가 봤을 때 깨끗한 내용은 다 좋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을지도 몰라. 있어요. 운전석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션 수리하는데 얼마냐, 한 돈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봤을 때, 그냥 100만 원은 일단은 안고서 뭐 있으면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땡큐가 뭐냐면은 당장 사자마자 미션이 나가는 거를 바래야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당장 증상이 어떠냐, 70km, 60km, 70km 이상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간다, 이럴 때는 미션이 나갔다고 이제 확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증이 보통 요즘에 잘해주니까 보증이 됩니다. 전에도 60만원짜리 수리를 한번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매하자마자 성능 보증 받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원 일단 굳고 들어가죠. 어차피 내야 될 성능 보증 내고 타먹을 거 타먹는 거니까요. 휠 이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썬루프도 있어요. 파노라마. 그렇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이거는 오토 홀드 누르면은 뒤에 놓고 빨간불 정차 시에 브레이크에서 발 때도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악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키 2개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안고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차긴 한데, 당장 사자마자 뭐가 있으면은 수리 받고 들어가면은 되게 좋은 상황이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타려고 사는 건데, 수리하려고 사는 건 아닌 건데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원래 이렇게 두 발이 들어갔나 갑자기 보이네요. 자, 성능 기록부 보면은요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9월 18일까지 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난 건 아니거든.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기분 그러니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안 하는 거니까 이거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환된 거는 조금 있는데 안쪽까지는 아닌데, 점검자 이거는 한번 보죠. 이거를 보면서 트렁크 리드 뒤쪽이네요. 안쪽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앞 지지대는 9번은 괜찮단 말이죠. 11번 인사이드 패널 얘기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2중으로 3중으로 봐드린다 라는 거죠. 이것만 믿고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제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뭐 이런 게 없어서, 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에어백, 커튼, 운전석 사이드 없어서 체크가 안 돼 있느냐, 보통 딜러들이 찍고 싶은 것만 찍거나 뭐 다 찍어 버리거나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옵션은 사진에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11대 설명해드리고, 이제 나머지 10대에서 11대 뭐 이렇게 추가되는 거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해갖고 다음번에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네시스 DH입니다. 요 쥐색 나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까 싶고, 그 다음에 한 150 정도 추가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 앞
범퍼와 뒷 범퍼를 말이죠, 엠블럼과 함께 G80으로 바꾸게 되면은 왠지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이제 모던 같은 경우에 여기 옵션 바가 한 줄이 들어갑니다. 밑에가 기아봉 밑에가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은 인치가 한 단계 좀 낮아서 정품인데도 불구하고 테두리가 있긴 한데, 이 테두리 있어도 내비게이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인치가 작은 것 뿐이에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네시스 깡통이 해자다. 옛날에 가장 많이 쳐주던 옵션,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희망하시던 옵션이 통풍 시트예요. 내비게이션 있지 않냐? 전동 시트가 없느냐? 전동 시트 있어요. 내비게이션 정품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다르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자다 라는 얘기가 있죠. 뭐 차선 이탈 축구방 뭐 그런 건 없지만, 뭐 예전에는 남자가 가오가 있지 뭐 그런 거 뭐가 필요해?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점점 옵션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세가 왜 그런 거냐면 유행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하도 그런 옵션 많이 찾고, 난 드라이브 와이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거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니까, 주위에서 타니까 난 저런 거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구 밀집에 관련된 부분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1000만원 미만의 차도 그냥 이제 수리하면서 탔던 옛날 분위기, 공업사 뭐 한 6개월이든 한 5개월이든 한 번씩 가지 뭐, 그리고 그게 당연했던, 체감적으로 올 게 왔구나 라는 게 이제는 수리가 용납이 안 되거나 어디 모임을 갔을 때 좀 약간 급 떨어지는 차를 타면은 좀 짜증나지는 그런 영향. 내 친구들 갑자기 수입차들 다 뽑았네, 새 차로. 중고가 아니네. 뭐 중고 이제 타는 차도 있지만, 뭐 4, 5천짜리 타는 친구도 있지만 짜증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의 생각은, 가치관은 1000만원 이하짜리 차 타도 난 상관없는데 짜증나. 나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데 그냥 여유 있게 돈 쓰려고, 아무튼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요거 금액입니다. 요거 타면 어떻습니까? 쪽팔립니까? 제가 지금 요거 검정색 타고 있는데 일단 밤대로 잘 나가고, 이제 연비로 따지면 한 6, 7까지는 좀 이제 약간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고, 한 6.6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핸들은 살짝 복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서 10만원 정도로 복원이 되는데, 요거 때문에 구매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깎아달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수수료 안 받고 알아서 또 여기서 내고를 또 해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400 곱하기 7.5, 대형차 이제 신차 출고가 대비 과표가 높을 테니 한 105만원, 140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한 17, 20 나오지 않을까? 여기 성능에 나올려나요? 따로 안 나오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성능장을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조건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2중 3중으로 봐드린다고 했죠. 한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한 19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핸들 복원 좀 해주시고, 이게 희망하시면은 한 150 정도 추가되는데, 앞범버 뒷범버 G80으로 엠블럼까지 바꾸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G80이에요. 여기 밑에 디퓨저 덧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크롬 이렇게 광활하게, 그리고 또 그릴도 이게 두 줄 크롬 이렇게 가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고요?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뭐 외관 관계없고 그냥 이 정도 탈래요. 그냥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 9분 정도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팅도 적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요거 다 해서 156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다음은 KG 모빌리티. 쌍용인데, 쌍용이라고 이제 하셔야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중이다. 무선 업데이트하는 중인가 보죠. 축구방 이런 거는 없지만 기본에 충실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그다음에 에어백 사방 있고, 그다음에 통풍은 없습니다. 가끔 있는 차도 있는데, 열선, 엉뚱뜨, 운전석 조수석 있고, 블랙박스 있고, 티볼리 에어입니다. 그냥 티볼리 아니고 티볼리 에어. 좀 더 이제 트렁크 공간이 더 넓죠. 보통은 가끔은 이게 열고서 찍는 차도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열진 않았어요. 문의 주시면 뒷자리 엄청 깨끗해요. 앞자리도 봐볼까요? 앞자리는 광택집에서 비닐을 덧대줬네요. 뒷자리만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 휠이 너무 깨끗한 게 6,500km 탔어요. 세우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 짧은 차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중고차 12년 한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탈 일이 없어서 안 탔던가 출퇴근을 오히려 전철로만 다니고 가끔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만 탔던 차라고 한다면은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세워둔 차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봐드릴 거니까요.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은 저를 믿으실 거고, 이 영상을 얼마 보신 분이 아니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봐준다고 해도 그냥 팔려고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하겠다라는 거죠. 뭐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키로수예요.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6월 2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키로수 6,500. 그 다음에 앞쪽에는 뭐 초보셨는지 한번 해먹으셨나 봅니다. 전 차주분께서. 뒤에를 받치면 보통 받친 느낌이 들고요. 앞에는 보통 해먹은 느낌이 들죠. 뭐 없고 조수석 인사이드 미세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앞에 조금 꼬부라졌나 봅니다. 그래서 조수석 이게 앞쪽 말이죠. 그러면 여기 휀다도 조정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고 요만큼 라이트까지 교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범퍼는 무조건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정도면은 뭐 탈만은 하다. 그리고 요거에 대응하는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그 QL 스포티지 4세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싼, 올류 투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키로수 안 나옵니다. 이 연식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깨끗함 이런 게 거의 새 차 느낌, 아직도 새 차 냄새가 날 겁니다. 오버가 아니라 이 정도 안 타고 있으면요, 새 차에 냄새 빠지는 그 환기가 좀 덜 됐을 거예요. 가죽도 신품 같은 느낌일 거고, 누유누수 없고 솔직하게 이런 거 다 적어놨고 하기 때문에 성능 책임 보험료도 쌉니다. 6,500원. 자, 이거 보세요. 보험사에서 6,500원을 받겠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뭐가 더 나올 확률. 보험사도 고쳐주고 막 보험료 6,500원 받고 60만원짜리 막 수리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이 금액 받겠습니까? 그만큼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1430 곱하기 7% 딱 100, 1430 44 수수료 없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 0.65, 6,5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해서 1,574만 6,500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티볼리 에어 LX 모델입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한 대 더 해야지 다음 시간에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서 마지막 차 스토닉입니다. 자, 이 금액으로 사실 뭐 니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올류 카니발, 그 다음에 저거 LF 소나타 좀 많이 좋은 거 16, 17년식의 키로수 뭐 10만 이하 흰 색깔 보시겠다. 그 다음에 QL 스포티지, 그 다음에 올류 투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BMW F10 5 시리즈 뭐 3 시리즈 한번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벤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키로수 5만 1,000입니다. 근데 국산차는 수리할 때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검정색이라는 게 여성분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의외로 여성분들께서 검정색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썬팅은 신차 출고할 당시 싸구려로 했었는지 보랏빛이에요.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저거 하는데 사실 얼마 안 합니다. 한 20 정도면은 좀 준수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봉 그냥 10선 정도 있는 겁니다. 스마트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요. 그리고 측후방 감지 센서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요즘에 1,500에 많이 보시는데, 이상하게 그랜저 IG를 또 사회초년 분들도 보시고, 저는 이제 꼰대 마인드가 이제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너무 그렇구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차를 선호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구 밀집도와 그 다음에 좀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뭐 선택은 자유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품 타이어가 원래 4만에 한번 가니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 휠 스크래치도 없어요. 다른 새 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능 기록도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베뉴라든가 뭐 니로라든가 셀토스라든가 코나라든가 그런 경쟁 차들이 많은데 스토닉이 조금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 못생긴 건 아닌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대로 이미 떨어졌다. 키로수 비해서. 썬루프만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진을 찍었을까? 썬루프가 있으면 사진을 보통 찍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없는 걸로 사실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없으면은 여기 보통은 옛날 차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안 찍은 건지.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24년 6월 1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느껴지고 금액상 들어온 날짜도 좋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뽑아보면은 1530 곱하기 7%면 될 것 같아요. 107
더하기 153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수수료 안 받는 거를 좀 이제 크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수료 받는 차도 열심히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성능 책임보험료 58,000원 하면은 다 해서 1686만 8천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토닉 차량이었어. 한 대 더 하고 싶다. 한 대 더 할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렇게 봤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좀 이제 주저리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뭐 꿍꿍이가 있어서 일단 전화 많이 받으려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 많이 받으려면 사실은 실물을 찍어서 한 대 한 대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유두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모아서 주위 동료가 이제 갖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한 편 더 할 거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들보다는 아마 비싸질 거예요. 가격 순으로 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카카오톡 HD 60프레임 화질의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포장하는 거 하나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안내해 드릴 것을,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검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